포스코 DX 다른 2차전 지수 대비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할까요? 계속 물음을 남겨주시는데 그 뒷이야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어서 토마토 증권통해서 김영희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이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저희 이 진짜 쉬운 진단 노크를 해주셨는지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저희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 로템이고요. 네. 35,000원에 50%입니다. 35,000원이면 고생을 좀 하셨네요. 예, 물 타서 45,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50%입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늘어난 상태, 평균 매수 단가가 35,000원이시고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다른 방산주는 다 가는데 제 건 다 못 가고 있고 해가지고 이거 얼만큼 기다려야 지금 본전이라도 좀 올까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 시간적 여유는 좀 있으세요? 여유가 많이 없긴 한데 네. 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앞서서 한 3만 원 근처 왔을 때도 안 파셨는데 마음속의 목표가가 3만 원 그 위쪽이세요? 예, 목표가는 33,000원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격까지 그리고 넘어서 원금 회복 부분까지도 가능할지 비중이 많으시니까 또 엑시트 전략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짚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현대 로템입니다. 35,0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50%로 꽤 많은 편이시죠. 다른 방산주 대비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해주셨는데 그리고 마음속의 목표 주가는 한 33,000원 원금 회복 가능성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종목 우상향 여전히 이어지는 종목 많은데 현대 로템 영 부진하죠. 지문상 차장님 이 종목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방산 회사들을 약간의 열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주가가 좋은 애들은 NIG 넥스원이 제일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정도 순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방산 같은 어떤 섹터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부터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3, 4, 5, 6, 7 로 시작을 되면서 2만 원대 했던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쭉 밀렸죠. 쭉 밀리면서 2만 원 뭐 중반대까지 밀려가면서 주가는 한 2만 3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면 사실 악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시청자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폴란드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뭐 정권에서 우리나라랑 계약했었던 뭐 G2G 간의 어떤 물량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외교적인 문제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자면 이거는 뭐 저 역시도 예상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들 이제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사실 노이즈 아닌 노이즈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K2 전차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독일의 이제 레오파르트랑 K2 전차랑 좀 비교를 했지만 결국 K2 전차가 이제 낙점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점에서 바라봐야 할 거는
그동안의 글로벌 경기 시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가성비는 있지만 이게 어떤 성능 면에서 좀 입증이 힘들었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성능도 오케이고 입증도 시장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폴란드 2차 계약까지는 820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폴란드 2차 계약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국방비 증액을 보면은 미국이 내년도 국방비 증액을 한 2자릿수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59조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한 대략 4.5% 정도 증액을 하고 있어요. 국내 뭐 국방 백서를 보더라도 매년 국방비는 좀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단기간 올라오려면 국가 간의 전쟁 노이즈가 좀 나와줘야지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당장은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물론 수주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연간 수주로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피어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실적 기준으로 현대로템은 한 1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거고 글로벌 피어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간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단기 반등은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노이즈에 좀 약간 예민해요. 이게 긍정적인 노이즈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팍팍 튀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뉴스를 보더라도 약간의 소강 상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계약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장은 좀 반등을 보이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6개월 목표 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플 기준으로 한 타겟 멀티플 20배 정도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한 35,000원 이상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비중이 50%라고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컨빅션이 좀 일부 있으시면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조금은 여유 있게 시간 투자를 하시고 또 이슈가 나와야지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그리고 또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매수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몇 프로 정도 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더 남는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추가 전체 비중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시청자님 답이 좀 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목소리가 좀 씩씩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 즈음에 원금 가능성 정도까지 저희가 목표가로 말씀을 해드려서 그런지 좀 더 가뿐한 목소리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이 종목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목이 나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진득하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또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 현대로템 알아봤습니다. 게시판 종목이 좀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이런 신청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근래 들어서 종목 신청 자주 해주시는 분들도 눈길을 끕니다. 종목별로 쭉 보자면은 오늘 상당히 좀 여러 종목군 있네요. 의료 AI도 있고요. 그리고 SI 업체 쪽도 있고 뭐 필러 쪽 바이오 플러스도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겹치는 섹터 없이 상당히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또 제약 바이오 종목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고요. IT 빠질 수도 없죠. 그러면 좀 순서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늘 봄날님께서 올려주신 이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게요. 이 종목 여름에 뜨거웠었죠. 올해 여름에 정말 대단하게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이분은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39,000원에 매수했고요. 8% 비중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데 오늘 종가가 28,600원인 관계로 현재는 약 7%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4거래일 연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뜨거웠던 여름에 보여줬던 그 기백 저력이 요즘 들어서는 좀 실종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김은상 차장님. 지금 보면 이수페타시스나 뭐 여타 이제 반도체 업체들 보면은 약간의 그 엣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격인 회사들이 이수페타시스가 AI 가속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HBM 공정 중에 TSV 본딩 장비 만드는 걸로 약간의 두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보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나 올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굉장히 많이 실적 반영을 내년도 실적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땡겨서 올라왔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좀 급하게 올랐던 면이 일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5월, 6월, 7월, 8월 거의 4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가가 10,000원 언저리에서 43,000원대까지 주가가 거의 폭등을 했죠. 거의 4배 정도로 올랐는데 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 내지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시청자분께서도 매매를 하시려고 주식을 이 종목을 사셨다라고 보게 되면은 적절한 선에서 손절과 익절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하게 나는 좀 저평가된 국면에서 바이앤홀드를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간에서는 조금씩은 주식을 좀 매수해 보셔도 될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런 어떤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보면은 항상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즌, 그러니까 매 분기 말 이제 실적 장세가 돌입될 때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주가 퍼포먼스가 약간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동일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든 한미반도체든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썩 좋지만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 같은 경우가 이수페타시스가 뭐 글로벌 G사 그리고 N사 이렇게 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한 2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좀 약간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구간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조정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역시도 AI라던가 HBM 공정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소외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 비중이 한 8%밖에 안 되시고, 그리고 현재 매수 가격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비중 확대를 좀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넓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대는 26,2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8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8,200원이요. 그러면은 앞서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비중을 어느 정도 더 담는 게 좋을까요? 맥스로 30% 이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26,2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적정 비중은 한 30% 정도까지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계속
계속해서 업사이드는 열려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하면서 38,200원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위아래로 좀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사이에 게시판에도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암호그린텍도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게시판 유튜브 증권통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진단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대웅제가요. 대웅제약이요? 예, 예. 대웅제약. 이 종목 얼마에 예. 사셨어요? 108,800원이에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요. 20%. 약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 내고 계시네요. 예, 10만, 지금 조금 내고 있어요. 그쵸. 약간 오늘 종가가 11만 5천 원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대웅제약을 팔고 네. 보령으로 들어가고 싶어갖고 내가 한번 문의를 해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보령으로 교체 매매는 어떤지 저희가 원래는 한 종목을 좀 봐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매력도는 분석해서 좀 실시간으로 좀 깊게는 못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청자님 대웅제약은 언제 사셨어요? 11월 28일 날 샀어요. 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신 거네요. 네. 한 달 됐는데 뭔가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락 주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웅제약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보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크게 인기 있던 종목이 아닌데 얼마 전에 대규모 호재 소식을 내놓으면서 크게 또 주목받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웅제약 지금은 약수익권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장님? 대웅제약은 전형적인 그 제약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약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대웅제약에도 굉장히 강하게 주가 세일즈를 했던 그런 어떤 포커스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어떤 톡신 회사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올해 결국 2월 달에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뭐 물론 지금 뭐 항소하셔가지고 지금 2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써 이제 결국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의 어떤 법적 분쟁은 시장에서 주가로 보여지면 메디톡스의 어떤 승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대웅제약보다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팩스클로나 에블로라는 신약을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되면서 뭐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도 팩스클로 같은 경우는 올해 연으로 볼 때는 매출이 300억 정도 달성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매출 300억 규모가 국내 제약회사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대웅제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지는 건데 그리고 그동안의 R&D 자금을 대부분 다 이쪽 뷰티 쪽과 톡신 쪽 위주로 많이 썼는데 이게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좀 바꿀 수 있는 상태냐라고 볼 때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가격은 좀 싸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회사의 주가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제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꽤 많은 시간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거는 역시 메디톡스 역시도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거의 6년 만에 민사소송 1심이 나온 건데
뭐 대웅제약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뒤집힐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면서 주주들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이제 바이앤홀드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자면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뭐 길게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주식은 박스 상단에 놓여 있는 부분들, 박스권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 잡아드리면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 하단 부분 9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좀 전에 종목 교체를 약간은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투자할 거면 차라리 다른 종목이 낫다고 보세요. 그럼?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대웅제약은 박스권 매매가 적합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은 일단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좀 약수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 신청이 꽤 있습니다. 뭐 의료 AI도 있고 그리고 또 지노믹트리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내년도에 유망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꼽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전에 전화 상담도 저희가 대웅제약을 봐드렸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좀 소외돼 있어서 진단 신청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바이오 플러스도 있네요. 이렇게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유서님께서 신청해주신 지노믹트리입니다. 이 종목은 진단기기 쪽인데요. 16,129원에 비중 6%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중을 좀 적게 담으시고 이걸 내가 잘했나? 이런 부분 확신을 좀 얻고 싶으셔서 연락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률이 꽤나 높습니다. 지노믹트리가 오늘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10% 넘게 한때 올랐었고요. 지금 윗꼬리가 조금은 달려있긴 합니다. 최근 8거래 연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만 원권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익률이 20%가 훌쩍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이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수익률 어디까지 더 노려볼 수 있을까요? 김은삼 차장님. 지금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에 거의 한 횟수로 치자면 길게 봐서는 한 제약바이오 섹터는 한 10년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과거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 그 퀀텀 프로젝트 때부터 시작을 하자면 거의 10년이거든요. 네. 그 어떤 그 사이클 주기를 벗어나자면 이런 지노믹트리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무런 뭐 내용 없이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씩 올라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내년도 제약바이오 sek터의 어떤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심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회사예요. 이게 뭐 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장암과 뭐 이번에 조금 시장에서 좀 뉴스로 나왔던 것들이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 얼리텍 B. 근데 회사는 대표적인 제품은 얼리텍 C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장에서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영업일수 기준으로 볼 때는 21일, 22일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뭐 이런 주식을 나는 좀 회사의 어떤 내용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매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가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오늘의 마지막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게 마진물이 된 거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막판에 망치형 모양이 아니라 영망치로 끝났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의 시가 형성이 오늘 종가 부분을 깨면서 거래가 약간 밀리면서 다치게 되면은
그때 정도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정리를 하셔서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비중이 6%밖에 안 되셔서 그냥 매매용으로 매매하시는 게 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뭐 주가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것들은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회사는 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 꿈을 기대하는 거지, 당장 실적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뭐 주식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뭐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하면서 이런 어떤 바이오텍 종목들을 어떤 매매용으로 이제 기대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그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세가 뭉개지면은 털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목표 주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드릴게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2,6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8,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지노믹 트리 알아봤는데 단기적으로 강력한 호재가 대기되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세 매매 전략 이 부분을 솔루션으로 드리는데요. 목표 주가 22,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일 이동평균선 추세 매매 하셔야 되니까 5일 이동평균선 깨지면은 정리하자 의견 나왔습니다. 워낙에 잘 싸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큰 수익 내고 계신데요.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노믹 트리 요즘 꾸준히 또 바닥에서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배당락 그 기준일, 배당 기준일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왜 올해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안 미칠까요? 하셨는데, 그 배당 기준일이 바뀌는 그런 상장사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배당 효과도 배당 쇼크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심지어 현대기아차도 연말 배당 기준일 아니거든요. 내년 초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선님 보고 계시네요. 지노믹 트리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나그네님의 종목 후성 한번 살펴볼게요. 후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묶였지만 그때도 많이 못 갔고 최근에도 시장에서는 다소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11,98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5%인데 역시나 10% 미만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오늘 신청을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후성 오늘 종가가 11,660원, 2% 정도 밀려 내려갔는데요. 거래가 영 없더라고요, 후성이. 결국은 2차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또 없어요. 이게 2차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를 보면 대부분이 판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 회사들이거든요. 후성 같은 경우가 뭐 냉매랑 가스 쪽인데, 특히 이제 배터리용 LiPF6라고 해서 전해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제 보급형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중국 쪽 영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LiPF6 같은 경우가 결국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많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국내 공장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어떤 연유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이 셧다운 됐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재가동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요도 안 좋고 공급 과잉 이슈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4분기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커머더티향 성격이 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재고 정리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가 전이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4분기 실적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좋아질 수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회사는 사업부가 두 개로 나뉘는데 배터리용과 반도체 2차 전지용 가스로 나뉘는데요. 그나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조금씩 좋아질 만한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낸드 사업부가 이제 뭐 IDM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가 내년도 같은 경우 여전히 감산 기조는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급단에서 공급을 굉장히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배터리용 LiPF6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년도에서도 사실 이제 이 메탈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가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예상이 불가해요. 뭐 여전히 공급이 굉장히 초과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 수요도 여전히 안 좋은 거는 사실 맞는데 또 내년도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내년도 시황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이 불가할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뭐 지금 후성을 한때 뭐 첨보랑도 비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안 좋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약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14,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 이상 깨지면 매도 전략으로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데 이 회사가 원래 좀 그런가요? 그쵸. 뭐 공장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실적이 좀 약간 가늠할 수가 좀 없어요. 작년 근데 의외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간 선반영 이슈로 좀 시장에서 어떤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피크가 5월 달에 27,000원 찍고 쭉 밀리기 시작했죠. 그런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이렇게 해서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의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더 사시는 건 좀 지양하자 이렇게 해서 나그네님께 조언 드렸으니까요. 후성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좀 다양하게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2차전지 쪽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종목군 지금 조금 생소한 종목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코어라인 소프트 좀 보겠습니다. 임마임님의 종목이고요. 23,500원의 비중 5%입니다. 역시나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코어라인 소프트가요. 스펙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스펙 상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업종은 핫한 의료 AI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루닛하고 뭐 같이 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좀 비전이 있는 건지 이분 수익 잘 내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루닛과 뷰노 이런 회사들과 좀 약간 엮이길 원하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뭐 기술력도 사실은 내용은 좀 딥하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쪽 인공지능 시트 쪽에서는 나름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흉부 검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폐결절 전자동 분석 솔루션 AI 뷰 LCS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회사는 딱히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뭐 AI 솔루션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인데 보통은 이런 회사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가 좀 갈려져요. 뭐 뷰노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마찬가지지는 하지만 여러 이제 사실 타임라인에 의해서 어떤 뉴스 플로우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먹혔던 상태였다라고 보게 되면은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런 류의 스타일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적인 측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짧게 상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조금 20일선 깨지지 않으면 좀 바이앤홀드 하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시청자분 비중도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시지 마시고요. 20일선 깨지 않으면 바이앤홀드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목표 주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0일선 깨지면 손절, 그래서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의료 AI라는 이 산업 자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2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추세만 유지된다면은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그 추세 21선 제시해드렸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에 20일 이동평균선 놓여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이동평균선 바뀌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4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코어라인 소프트를 포함한 의료 AI 산업에 있어서는 올해 상당히 각광받았는데 내년에도 이쪽은 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올해보단 좀 못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성장하는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당해년도 최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2차전지 섹터들 보면 2014년도, 16년도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때도 2차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왔어요. LNF나 에코프로 BM 상장하기 이전의 주가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LNF나 이런 주식들 보면은 2차전지 그때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전기차가 MS를 차지하더라도 10% 이상 나오겠어?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두 자릿수대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유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게 되면은 루닛이나 뷰노 이런 회사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가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결국 이 플랫폼 회사들과의 어떤 사업 제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림만 유지되고 그러한 어떤 탑라인의 어떤 성장만 유지를 해주면은 코어란 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내년도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도 루노의 최고점, 루닛의 네. 최고점, 그리고 뷰노의 최고점을 보면은 이 최고점을 벗기려면은 이게 결국은 동반돼야 될 것들은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동반 상승이 되면서 돼야지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도 이런 섹터들 같은 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 받으면서 멀티플 확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기대로 올랐다면은 앞으로는 확신을 보여줘야지, 숫자로 확인을 시켜줘야지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 상승의 전제 조건을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코어라인 소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 못 봐드린 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신청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일도 꾸준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일장은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까요, 김은상 차장님? 오늘 생각보다 코스닥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마
이게 오늘까지 이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큰 송 개미들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됐던 날이거든요. 네.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들이 정리되지 않았었던 물량들이 있었다면 오늘까지가 매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금리 인하 내지는 뭐 유동성 완화에 대한 기조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시즌 내지는 턴어라운드 가능한 성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면은 매매에 있어서도 좀 먹을 만한 룸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파마리서치, 넥스틴,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사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이 순매수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뜯어보면은 사실 이렇다 할 개인들의 매수대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강 상태의 매매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올라가려고 할 때 계속 자꾸 악성 매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일 장을 어찌됐든 간에 배당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내일 시초가 형성 내지는 내일 종가가 어떤 식으로 끝날지가 제일 큰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신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 내일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 저희가 또 응답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많이 또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포트폴리오 봐드리니까요.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세요. 02-2128-3388번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봐드리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 있으니까요.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